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원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1월 3주차 1월 17일 1호 경마 방송 지금부터 시작을 열겠습니다. 자, 일요일은 서울 경주 11개와 부산 교차 6개의 경주가 시행되는 경마일이죠. 네. 저희가 이제 토요일에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에도 그랬고, 비가 와서 이제 주로의 어떤 변수 그런 것 좀 잘 지켜보자라고 했고요. 역시 토요 경마의 결과에 따라서 또 1호 경마 잘 한번 판단하신다면은 1호 경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구정을 한 3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까지 따지면 딱 3주 경마하고 이제 구정이죠. 구정이죠. 네. 여하튼 구정을 앞두고 이제 경마가 시행되기 때문에 돈 나갈 일만 있어요. 들어올 일보다는 들어올 일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돈 나갈 일만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경마장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자신 있게 떡값을 만들어 드리겠다. 무조건 이겨드리겠다. 이런 어떤 거보다는 결과로서 한번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을 한번 드리겠고요. 하여튼 저희는 어차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마 잘 맞춰야 저희도 먹고 삽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못 맞히면은 갭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잘 맞추고 잘 맞히면은 굳이 빨갛고 파랗고 글을 안 써도 불바다 무슨 먼 적중 그 요란 안 떨어도 입소문이라는 게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입소문은 무시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밥 먹고 살려면은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은 열심히 분석을 해서 많이 맞히는 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3, 4, 5경주가 전반부 승부가 되겠습니다. 후반부로 가서는 7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3, 4, 5, 7, 9, 10 이렇게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한번 1호 경마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레이스 총 12마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지난번에 아쉬움을 남겼던 1번마 초원의 찬가를 아마 중심으로 돌아가는 레이스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과연 그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인데 일단 마번을 잡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잡을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1번 게이트라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죠. 데뷔전 8번 게이트, 지난번엔 7번 게이트. 특히나 지난번에는 앞선에 나갔던 조국의 등불 때문에 선두권 트라이 아예 실패를 해버렸고 이제 그러면서도 물론 완전히 무너졌던 게 아니라 3차권은 지켜냈습니다. 이번엔 최단거리 1000m고 직전에 비해서 조교 강도도 아주 대폭 끌어올리면서 상위군 누리나래와 병합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난번에 아쉬웠던 그 걸음을 살려낸 1번 게이트의 1000m 초원의 찬가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첫 게임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에도 문영균이가 이제 48조 마방에 기승을 하는 마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1경주부터 48조 마방 문정균이 올려태운 초원의 찬가를 우리 신병훈 의원의 관심마로 짚어가겠습니다. 네, 안쪽에 3번마 무한킬러입니다. 32조 김윤선 마방 마필인데 데뷔전 데뷔전째 게이트에 상관없이 승배 의지가 저는 전혀 없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조교 강도를 올리면서 마필의 근성을 좀 보강을 한 느낌이고 직전 경주 사실상 못 뛴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게이트 외곽에 밀려 있었고 김윤선 마방답게 추입의 어떤 능력을 보였습니다만 확실하게 앞선가는 전개가 이번 경주 그려진다. 안쪽에 3번마 무한킬러를 추천드립니다. 그 32조 마방 자체가 지금 최근 1년 동안 통계를 보면은 망하지. 그러니까 데뷔전 승부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마필이 10마 중에서 단 한 마리밖에 단 두 마리죠. 지난주에 하나 있었어요. 20두 중에 우승 한 번, 2차 한 번이요. 네, 그럼 18마필은 일단은 입상에는 실패를 했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는 물론 인기마도 있었겠고요. 여하튼 무시는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그 통계를. 네. 자, 일단은 무한킬라. 자, 두 번의 경주 어떤 아쉬움 속에 주행검사 보니까 일단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유승환이 한 장. 자,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무한킬러가 되겠고 7번 초록 열매입니다. 두 번의 경주에서 입상에 실패했는데 마찬가지로 25조 마방 자체도 친마 승부가 그렇게 강한 마방은 아니에요. 자, 두 번의 경주 어떤 아쉬움 속에 조재료가 한 번 더 올라가 있고 두 번의 경주에서는 이렇다는 모습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상태가 올라오면서 이번에는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직전보다 한결 나아진 어떤 스피드와 탄력을 훈련 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7번 초록 열매 체중이 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마체중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429kg로 지난 경주 뛰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체중이 좀 불어서 나온다면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7번 초록 열매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0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조금 혼전도가 있습니다. 인기만 접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혼전도가 있어서 축막감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지난 경주 때 일단 아쉬움을 남겼던 이바마 다이돌핀이 문세영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인기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직전보다는 좀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에 일바마 MJ앗이 있습니다만 MJ앗보다는 분명히 더 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나 문세영 기수고 MJ앗은 지난번에 소반이 빨랐던 게 아니라 계속 밀고 나가면서 선두권을 나갔단 말이고 다이돌핀은 지난 경주 때 안쪽 약간 기대다 보니까 외측에서 자리 잡는데 좀 힘을 썼던 말인데요. 문세영 기수의 직조 또 문세영 기수가 2주 동안 주말부터 훈련을 하고 인게이트 선점을 했기 때문에 안쪽에 MJ앗이든 아니면 정상의 빛이든 효율적으로 레이스를 가장 전개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바마 다이돌핀이 지난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다이돌핀 문세영으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최보면에서 문세영으로 안전교체한 마필 이번 다이돌핀이 되겠고요. 네, 8번마 정상의 빛입니다. 지난 경주 사실상 레이스가 강했어요. 골드마인이라는 마필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이잖아요. 확실하게 좀 1300m에서의 선행출하에 조금 무리수였고 자, 이번 경주 경주거리를 줄였습니다. 선행출하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고 다시 한번 신영철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선행출하에 나설 수 있는 그대로 버틸 수 있는 8번마 정상의 빛을 추천드립니다. 8번이요. 정상의 빛 31조 마방입니다. 지난번에 3착의 아쉬움 다시 한번 신영철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조기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신영철이가 네, 직접 직접 훈련했는데 상당히 잘 해놨고 1번 게이트에 있는 MJ핫 31조 정상의 빛 사실 31조 마방의 승부카드가 누굽니까? 하만식 아닙니까? 하만식 완식이가 지금 1번 게이트 붙잡고 있고 MJ핫에 올라가 있는데 역시 정상의 빛과 어느 정도 강력한 연대가 되기 때문에 또 두 마리의 선두권 싸움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올 것 같아요. 1위 앞에 가면 8위 붙잡고 갈 테고 8위 앞에 간다면 1위 굳이 거기를 갖다 비빌 리는 없겠고요. 그래서 저는 1번 정상의 빛, 8번 정상의 빛 요마피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2번 다이돌핀 정상의 빛.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MJ합 요마피를 관심과 마필로 해서 일단 1, 2, 8, 3두로 저희 방송에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입니다. 3, 4, 5경주가 이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1200 국산 5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제가 먼저 시동을 한번 걸겠습니다. 5번 골드뮤직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 데뷔전에서 때리고 온 마필입니다. 서승훈이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에게 기회가 왔고요. 강력한 선행 승부수를 던지면서 입상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일단 골드뮤직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역시 후차권에서는 티즈킹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때리고 온 마필로서 역시 이번 경주 지난번에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는데 자 이번에 김혜선 기수가 올라가 있는 티즈킹이 일단 우선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선두권 나가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일단 외곽에 있는 빼로비치 안장의 기절초풍 요 마필도 지난번에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거 한 마필 정도까지만 좀 현장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저는 5번 골드뮤직을 강력한 배팅의 축으로 때리고 받치는 막건 안에서 한번 정리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5번, 7번을 기본적으로 일단 보고 있다. 현장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갑니다. 1000m 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초단거리 레이스입니다. 그만큼 초반, 중반 선두권 싸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 선행형 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센 말들보다는 딱 어느 정도는 눈에 띄는 말들이 나왔고요. 신병원이 첫 승부를 잡은 이유는 지난 경주 때 안 된다고 뺐다가 의외로 놀랬던 말 바로 4번 막 관악대부 때문인데요. 오랜 공백 속에서 복귀 전에 우승을 했고 지난 경주 11번 게이트였고 작은 마체였고 선행을 못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전 구간 힘을 쓰고도 3착을 왔던
현거리에서의 가능성. 자, 이번엔 게이트가 4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안쪽에 2번마 금강축제가 있고 외곽에 8번마 갈색바람이 있기 때문에 선행일지 선입일지는 모르지만 이미 따라가는 모습을 검증한 가운데서 이번엔 내측으로 내려왔고 힘한 배하고 자리 잡기가 훨씬 더 편해졌고 장초열 기수가 직전보다 조금 더 강도를 끌어올려서 훈련이 딱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서 그대로 버티자. 이 4번마 관악대부 놓고 오늘 전반부 A급 승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관악대부 지난번에 머리 차이로 깨졌기 때문에 어떤 그 아쉬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4경주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는 바로 4번 관악대부입니다. 자, 5경기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네, 1200m 여자 혼합 4등급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방송 승부 잡아가는 이유는 자, 이번 경주에 붙어볼 만한 마필이 원정일이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안쪽에 2번마 한빛나라가 직전 경주 여세를 몰아서 인기몰이를 할 테고요.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6번마 삼정라이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기몰이를 할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확실하게 좀 노림수 있는 마필은 11 드래곤 빌리지입니다. 뭐 토요일에도 그랬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인데, 자, 페로비치 기술을 자꾸 노리는 이유는 깔끔하게 타줘요. 어찌되었건 복병이든 인기마든 후회 없이 타주기 때문에 자, 노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언급드렸던 마필들 2번마 한빛나라 삼정라이더 부담 중량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 이번 경주가 암말들이 상당히 많은 암말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 2번과 6번 확실하게 저배당 깨고 들어가는 11 드래곤 빌리지를 중심에 놓고 들어갑니다. 그래요. 페로비치 기수가 직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 차이로 2차게 밀렸기 때문에 역시 그 아쉬움까지 더해져서 뭐 강하게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경기입니다. 1405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완벽한 능력마보다는 약간 좀 애매한 기복마들 간의 대결이고, 지난번에 이제 인기를 좀 얻고 뿌려졌던 2번마 삼바 페스티벌과 3번마 롤링스타가 얼만큼 뛰느냐에 따라서 배당이 조금 나눠질 것 같은데요. 저는 두 마리를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막권을 잡으면서 요번에는 3번마 롤링스타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난 경주 때는 조교가 너무 약했었고 마무리만 한번 놔주고 주중에는 한 번 더 강도를 올리지 않았다가, 요번에는 뭐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만 주말부터 페로비치 기수가 어쨌거나 미리 예약을 받고 때려놓고 목요일날 마무리 패턴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인게이트 점령에 뛰어봤던 1400거리, 지난번에는 갑작스럽게 또 등짐도 3kg가 올라가면서 남긴 아쉬움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그 55.5로 적응한 상태에서 1400거리의 안쪽에 감량 1kg까지 잡았고, 알고 있는 페로비치 기수기 때문에 선행마 자체가 없는 경주, 지난 경주의 복수전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가시죠. 네, 이번마 삼바 페스티벌입니다. 단독으로 선행을 갈 수가 있는 조건이 됐고요. 게이트도 좋아졌고요. 지난 경주 선행을 못 나가면서 아쉬운 걸음인데 뭐 질말들한테 저는 졌다라고 봐요. 네페르티티, 위지스파크, 그리핀 상당히 좀 강했던 편성이라고 보고 있고, 자, 이번 경주 뭐 라스 취임력이 좋은 마필이 있기는 합니다만 편안하게 선행을 간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1400m라도 한 바퀴 1순할 수 있는 2번마 삼바 페스티벌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다카시의 페로비치와 다카시고요. 지난번에 삼바 페스티벌은 인기 2위를 팔렸습니다. 그리고 부러졌는데, 신화가 이제 노리고 있는 말은 토르 브라운이라는 마필입니다. 끝번청으로 나왔고요. 26조 안해양 마방의 마필. 지난번에 호흡을 마친 송재철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현종이 탔을 때 인기 순위 1위로 팔렸습니다. 대가리 팔려놓고 부러졌고요. 최근 문세용 기수 한 장, 연니은, 그러면서 문세용, 이현종 인기 1위 두 번 팔리고 부러졌고, 지난번 송재철이가 탔는데 후미권에서 올라오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 더 송재철이가 기회가 온 토르 브라운에 저는 중반 한번 기대하면서 저는 10번마 토르 브라운, 송재철 재기승한 마필, 이 마필을 이번 6경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승부죠? 네. 신병훈 가시죠. 1월 17일 1호 경마, 오늘의 A급 메인 승부처 7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군 무대 14마리가 게이트를 풀로 채운 오늘 중반부 최대 난타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난타전 게임들을 일부러 다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부산도 교차 4경주. 완벽한 몰이보다는 기복마 또 인기마들의 접전 구도를 A급 메인으로 잡았고 서울 전반부 4경주는 잡을 수 있는 승부를 잡았고 이 마지막 후반부의 7경주 오늘 10경주 다 달려갈 텐데 먼저 일단 7경주를 잡고 10경주로 갈 겁니다. 1400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뭐냐? 선행마가 유리할 수도 있고 역으로 추신마가 유리할 수도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00거리라는 건 선행마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선행마가 선행을 나갔을 때는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고 당연히 1400거리이기 때문에 추입형 스타일로 뛰는 놈들에게는 또 그만큼의 메리트를 잡을 수 있는 경주고 그래서 항상 1400거리는 완벽한 능력마가 나오지 않는 한 혼전도가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 경주 때 잘 뛰었던 2번마 인디러너가 일단 인게이트 점령이기 때문에 인기마가 될 거고 역시 7번마 사천왕의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두 마리가 인기마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 두 마리의 막권 2번과 7번 2가 쏘고 7이 잘라먹는 그림을 깰 수 있는 한 놈 그리고 기복마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2와 7에 붙여 때리면서도 1400거리 연출될 수 있는 중배당 또 다른 뒤통수 고배당 막권까지 선택을 해드리는 오늘의 서울 7경주 한 놈만 팬다. 다음에는 늦는다. 다음에는 먹을 게 없다. 다음에는 당연히 인기를 얻습니다. 그 전에 먼저 때려가는 승부처가 되겠고요. 신병훈이 왜 그 한 놈을 이번 경주에 노리는지와 이번 7번의 깜빡이를 깰 수 있는 이유까지 본예상부터 현장까지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한 놈만 팬다. 지난주 카페블루를 쌍대가리 놓고도 999를 놓쳤던 그 한 박자의 아쉬움 이번 7경주 부산교차 4경주를 통해서 11월 1월 17일 1호 경마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400 부산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난 경주 때 이제 아쉬움을 남겼던 그리고 뭐 아쉬움이라기보다는 뭐 그만큼 잘 뛰었던 이번마 위너스 글로리가 배팅의 중심마가 되겠습니다. 지난 경주 때 제가 그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김동수 기수가 그전 경주 때 2차가 왔는데 이 마방이라기보다는 이 마주 쪽에서 위너스 글로리가 2차가 왔던 게 좀 아쉬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문세영까지 끌어올리고 이제 대상 경주에 나왔는데 결론은 뭐 딱 3착을 됐죠. 물론 뭐 와이키키를 이겼으니까 좋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금 정상적으로 김동수 기수에게 뒤가 맡겨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역시 준비를 하면서 상위군 올웨이스 위너와 왔다 갔다 병합축을 했고 또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마방에서 3세마 서울에서 얼마 안 되는 대상 경주를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한 말이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가 또 지금 보여줘야지 뺏기지 않을 상황이고 편성을 보니까 외측 선행마들을 보내놓고 타든 먼저 나가든 충분히 1400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51이기 때문에 이번마 위너스 글로리가 최적의 편성을 만났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7번마 라운트로이입니다. 지난 경주 이제 청마성한테 지기는 했습니다. 착 차이가 좀 나름대로 좀 크게 났어요. 4마신차. 근데 요게 휴양을 갔다 와서의 어떤 문세영 기수의 말머리 제가 봤을 때는 최선도 아니었고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14점 하방은 차근차근 밟고 올라갑니다. 한 번에 확이 없어요. 그냥 뭐 아꼈다가 때리고 이게 아니고 차근차근 뭐든지 과정을 밟고 승부를 보는 그런 마방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아쉬움보다는 직전 경주에 만들어놨다. 휴양 이후에 완전하게 좀 단단하게 좀 만들어 놓고 이번 경주에는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때리는 7번마 라운트로이의 휴양 이후에 공백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라운트로이. 청마성이 좀 좋아 보였는데 부담 능력이 3.5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6번 초원나비가 말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번에 하정훈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 기승 기수가 하정훈이지만 역시 하정훈 태워서 부등의 2.51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초원나비가 훈련 때 어떤 모습만 놓고 볼 때는 요게 비록 어떤 네임밸리에서는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만 컨디션만 놓고 봤을 때는 요게 걸음의 변화가 뚜렷하게 왔고 또 기승하고 있는 하정훈이가 연일 추운 날씨 속에 직접 조교하면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6번 초원나비가 이번 경주 여하튼 뭐 중배당을 낼 수 있는 보람 마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면서 자 2번은 위너스 글로리 6번 초원나비 7번 라운트로이 3두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9경주 원정일위원 10경주 신화입니다. 자 9경주 10경주 연타 승부를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1월 17일 일요경마.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자, 2등급이고요. 1700m입니다. 평일부터 이 경주를 붙들고 매달려 왔습니다. 평일 일주일 내내. 자, 이번 경주에 어떤 마필이 가장 유리한 마필일까? 어떤 마필이 가장 입상권의 한 자리를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지어 내렸습니다. 먼저 안쪽에 2번마 큐비드 파워, 그리고 외곽에 9번마 홀리데이 펀치, 7번마 더블 드래곤, 거기에 6번마 승리 여제. 자, 내두의 마필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5번마 오색명장이나 확실하게 좀 노림 수 있는 마필, 4번마 누리나래라든지 자, 이런 마필들 현장에서 확실하게 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양념 칠 거 치고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원정일이 노림 수 있는 마필 2679 네 마리 안에서 조합은 끝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정일이 가장 노림 수 있게 가지고 있는 마필 9번만 홀리데이 펀치입니다. 메인 승부처 9번 홀리데이 펀치에 동그라미 하나 쳐 놓으시고요. 자, 현장에서 어느 쪽으로 때릴지, 어떤 마필을 완벽하게 뒤로 돌리면서 주력으로 적중을 할지 현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구경주 1700m입니다. 평일부터 준비한 일요경마 최대 메인급 승부처 구경주 원정일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주 원정일과 함께 해주신다면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1월 17일 1호 경마 10경입니다. 1900 1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토요일도 30 3경주 10경주, 일요일도 3경주 10경주 10경주 한배 들어갑니다. 외곽의 위닝앤디는 지난번에 제가 놓고 때렸습니다. 선봉에 한 방으로 붙여 때린 기억이 나고요. 부담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좋은 오프였던 빼로비치 기술을 한 번 더 태운 열하나 위닝앤디, 이번 경주 강공을 기대합니다. 11번 위닝핸드를 일단 세게 노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 7번만 해마루가 최근에 경주 연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진명불패 승급전입니다만 조성권이 되어서 부중 53.5면은 승급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노렸던 말 또 한두가 4번 더블 샤이닝인데 지난번 최근에 경주 조재료 기수가 너무나 좀 실망을 많이 안겨줬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고요. 외곽에 있는 구만석이 일단 부담력이 많이 올라갔던 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느 정도 큰 그림은 더블 샤이닝, 진명불패, 해마루, 위닝앤디, 구만석인데 일단 이 중에서 부담력이 많이 올라간 구만석, 이것도 좀 그렇고 문세영 태운 해마루가 좀 무섭긴 한데 역시 이것도 57.5라면은 역시 만만치 않은 부중이고요. 오히려 부담능력만 딱 놓고 본다면 더블 샤이닝이 최근의 경주 아쉬움인데 조재료 기숙에 한 번 더 기회가 왔다. 역시 이번 경주 강공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자, 진명불패도 말 좋고요. 자, 열하나 위닝앤디를 놓고 어느 쪽으로 때리느냐 그 싸움 같습니다. 자, 10경주 일단 한 배 탑시다. 요거 현장에서 시원하게 때려 드릴 테니까 신하가 과연 어느 마필로 승부를 들어갈지 현장 음성까지 한 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저는 이거 잡고 또 마지막 경주 가야죠. 지난주 금토일 3일 연장 마지막 경주 시원하게 때려드린 아주 좋은 메인 승부 끝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 경마 역시 토요 경마 마지막 경주까지 여러분들께 반드시 좋은 배당, 좋은 적중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일단 중요하죠. 10경주 요걸 잡고 또 마지막 가야 되니까요. 자, 10경주 한 배 탑시다. 시원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로 갑니다. 11경주 1200 부산 4등급 기분 좋게 잡고 끝내야죠. 네. 마지막 경주는 선행형 스타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선행형 스타일 속에서 이제 어떤 말을 선택을 하느냐인데요. 역시 지난 경기 때도 언급을 했지만 5번마 에이스피닝의 상승세가 지금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쪽에 1번마 이제 베스트로드가 워낙 잘 뛰었기 때문에 베스트로드가 이제 8주간의 공백 속에서 얼만큼 뛰느냐인데
베스트로드가 5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거꾸로 본다면 5가 나머지 말들한테 저는 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12번 게이트에서 외측에서 선두권에 강하게 밀고 가담했던 모습이고 이번엔 분명히 그 점은 있습니다. 5.5라는 핸디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수는 있습니다만 박태종 기수가 이 말에 대한 특성을 워낙 잘 알고 있는 가운데 박태종 기수, 허재영 조교사가 돌아가면서 준비를 했고 또 선두권이 어쨌거나 일반만 베스트로드와 오픈뱅크 정도기 때문에 지난 경주 레이스 흐름을 그대로 풀어갈 수 있다라면 5번 마일 스피닝이 등짐에 올라간 것 또한 이번에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사례가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피를 토하면서 얘기합니다. 피 없습니까? 피? 네, 들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마필의 능력으로만 봤을 때는 이번에 1번, 5번 이번 마지막 경주는 1번, 5번이 아마 최저 배당을 이룰 것이고 저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저 관심 마필입니다. 7번마 컬러즈데일 원정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는 원정이 좀 망신을 좀 많이 당했어요. 이 컬러즈데일을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마마방 내용도 상당히 좋고 좋다 뭐 승부다 뭐 승부 조교를 했다 뭐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정이 잘라드리면서 좀 가족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번 경주에 잘란 이유는 그거예요. 단 한 가지 이 부담 중량. 그전 11월 경주에 잘라드렸을 때 부담 중량 때문에 잘라드렸고 직전 경주에도 역시 전개가 안 나온다. 그러나 자, 이번 경주 승급전에 있고 마이너스 4.5kg고 앞선 가는 마필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문세영 기수 안장이면 자, 이번 경주 전개 자체를 따라가는 전개를 전쟁일은 예측을 하고 있고 라스트 걸음을 확실하게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번, 5번이 최저 배당인 거 원정일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7번마 컬러즈데일의 변화적인 부분 한번 노림 수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문세영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기배 기수가 그동안 이 마필을 계속 탔는데 김기배가 아닌 문세영이를 태웠다. 여기 부담 능량이 또 직전보다 4.5가 가벼워졌습니다. 네. 역시 그 점 변수가 될 것 같고 한 마리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5번 1번이 깜빡입니다만 깜빡이가 깨졌을 때 어떤 변수 다카시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 다카시 기수가 여러분들 승부가 좋은 기수입니다. 또 이 마지막 경주에 다카시가 최근에 어떤 들어온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다카시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마지막 경주 다카시 지난주 3차 왔었죠. 코차로 그렇죠. 일요일에 3차 왔다 싶었는데 거의 왔었죠. 거의 다 왔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휴양 나왔고 진격의 왕이었죠. 57 보고 있는데 네. 야 다카시가 거기서 마지막에 들이대는데 사진 판정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이긴 줄 알았어요. 며칠 끝난 줄 알았어요. 무한도마 요겁니다. 52kg의 부담 능량. 다카시 기수가 전전 경기 때 타봤습니다. 그쵸? 그렇죠. 근데 오픈뱅크와 착차가 반마신 차. 그쵸? 일단 오픈뱅크는 지금 57이라는 부담 능량이고요. 52.5. 지난번에는 이상혁 씨가 타고요. 뭐 의지는 없었다. 그렇게 읽어줄 수 있습니다. 자, 무한도마의 다카시 기수. 저는 이번 무한도마의 어떤 마지막 한 발이 통한다면은 여기서 중배당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번 에이스피닝 일단 뭐 대가리 놓고 그리고 7번 컬러즈데일 그리고 선입의 2번 무한도마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1번 베스트로드 요거 인정하면 뭐 오일 깜빡이 한 방이겠죠? 그렇죠. 이제 이거 8주 만에 나오는데 이게 변수 같아요. 약간 지금 퐁당퐁당 결과는 좀 퐁당퐁당인데 지난번이 조시였는지 아니면 그냥 급작스럽게 잘 뛴 건지가 검증이 되겠죠. 깜빡이 그것도 최저배당 2배짜리 2배 언저리인데 과연 그걸로 마지막이 끝이 날지 아니면은 또 의외의 배당이 나올지. 지난주도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가 배당판은 저배당밖에 없다라고 팔렸습니다만 그렇죠. 결과는 저배당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경마예요. 자, 누구나 다 아는 잘 뛰었던 마필 두 마리만 뛴다면 맨날 깜빡이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마가 어려운 겁니다. 자, 마지막 경주 현장에서 또 한번 힘을 내서 좋은 배당 여러분들께 선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하 신병훈 원정일 하여튼 매주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오늘
저녁에도 집에 가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어떠한 내용이 있다면은 또 게시판 예상편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는 현장에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원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현입니다. 자, 1월의 3주차입니다. 1월 17일 일요경마 부산교차 방송 지금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사설경마, 네, 불법 경마, 그렇죠. 거기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터는 게 나왔어요. 문 때려부시고 들어가서 핸드폰 뭐 냅둬 그러더니 뭐 꼼짝 마, 뭐 움직이지 마, 막 그러더니 막 털리더라고요, 그 안에 애들. 사설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근데 그렇죠. 많아질 수밖에 없게 지금 체계가 돌아가니까 점점 그 창고에서 사는 숫자들은 못 사게 하고 이제 뭐 법도 이제 그런 게 올라와서 200만 원 넘으면 세금 또 내린다 그러는 거 지금 뭐 막고는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배당이 100배 안 넘어도 200만 원만 넘으면 그러니까 10만 원 갖고 20몇 배짜리 맞추면 세금을 또 뗀다. 지금 그래갖고 그것도 지금 마사에서 막고는 있는데. 하여튼 뭐 자꾸 그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20배짜리 맞춰놓고 세금 내라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유혹이. 나라에 돈이 없나 봐요. 계속 이쪽으로 이제 세금을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경마하는 게 사실 그 죄인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죠. 네. 예,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그 이미지가 외국은 뭐 더비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도 오고 여왕도 오는데 코리안 더비하면처럼 이렇게 영국은 그렇게 하면 또 오고 뭐 미국도 전 세계에서 시청률 1위를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배도 대통령이 안 오고 뭐 시장 배도 시장이 안 오는 그런 오면 어찌 보면 좀 창피한 것처럼 마치 이런 걸 되게 좀 우습게 하는 것처럼 하는 나라에 있는 거죠. 경마장에서도 뭐 사실 그래요. 뭐 경마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좀 괜히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뭐 사설 경마 그 뉴스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밌게 봤어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제 아는 사람이 제 친구죠, 친구. 네. 제 친구가 맞대기에 있다가 잡혀가지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편성이요? 편성 1호 부산경마 편성은 일단은 복병마 필이 몇 두가 눈에 띄입니다. 자, 아, 그래요? 예, 그런 레이스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경주 승부인데 네. 어떻게 복병마가 눈에 띄었습니까? 걸렸으면 때립니까? 예, 그렇죠. 일단은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8번마 이반질린이 제 컨디션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좀 충만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때는 됩니다. 네. 저는 뭐 인기마 저는 접전을 좀 많이 봐서 그러니까 배당은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인기마 접전이라는 게 꼭 인기마가 들어온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인기마가 들어와도 결론은 경마는 좀 그래요. 인기순위 1, 2위만 부러지면 나머지 인기마끼리 엮어도 충분히 배당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기마 접전 속에서 옥석을 얼만큼 잘 가리느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되겠죠. 충마가 제일 중요합니다. 충마만 그렇죠. 잘 잡는다면은 뭐 적중하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만큼 뭐 축선적이 중요한데요. 여하튼 저희가 방송에서 관심 있게 보는 마필들 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2, 4, 5 3개의 승부처를 예고를 드리면서 자, 1호 경마 부산교차 총 6개의 경주가 시행되는데요. 한번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12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경주는 인기만 가면 6번만 희망킨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데뷔전에서 12번 게이트라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당일날 인기마로 좀 팔리더니 외측에서 선두권 강타를 하고 넘어가면서 비록 2차는 왔습니다만 후차권과 육마신차의 여유승을 보였고 그 당시 때 올라갔던 김용근 기수가 한 번 더 올라가고 또 김용근 기수가 넘어가서 조교까지 하면서 1월달 들어서 18조가 뭔가 좀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금도 벌어져야 되는 타이밍 비록 1200이지만 역시 또 선행을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데 판정을 보니까 선행을 가는데 그닥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뭐 늘어난 거리도 지난 데뷔전에서 그렇게 무리를 하고도 2차가 왔던 경주력이라면 희망킨이 입상권 한 자리 잡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래요. 6번 희망킨 김용근이가 재기승하고 있습니다. 선행 가면은 충분히 한 바퀴 승부가 가능한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곽이 밀려 있습니다. 37주 만에 출전을 하네요. 12 제너럴이란 마필입니다. 조교는 발음이 좋습니다. 제너럴. 조교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조교가 조금 약하다 판단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주행검사 2번, 최근 주행검사 2번을 하면서 이미 마필은 만들어져 있다. 자, 늦깎이 신입니다. 4세인데 이제 1점밖에 뛰질 않았어요. 자, 그리고 부담 중량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이 모두 다 한 살을 더 먹었기 때문에 모두 다가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어요.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37주 만에 출전을 하는 울줄리 마방은 마필을 만들어서 나온다. 이거는 뭐 정말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만들어져서 나오는 마필 12 제너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출전 공백이 변수죠. 아무래도 이제 오래간만에 경주에 나오니까 그 공백기를 얼마큼 잘 극복할 수 있느냐 그 싸움 같습니다. 1번 포마의 드림이 최근의 경주에서 아직까지 입상이 없습니다. 총 6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아직까지는 입상 한 번도 못한 마필. 김도현이가 탔을 때 10월과 11월 때 사실 왔어야 되는데 그때 못 오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인기마로 팔리고 좀 부러졌고요. 자, 이번에 최상현 기수입니다. 최상현이가 최근에 좀 쉬었죠. 네, 부상이 좀 있고 뭐 그래서 쉬었는데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요. 1번 게이트 2점을 살릴 수 있겠고 그리고 1300에서 1200m 거리를 내려왔습니다. 1번 포마의 드림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린다면은 충분히 한번 첫 입상도 노림수가 있다. 자, 1번 포마의 드림을 말씀드리겠고요. 6번 희망킨이 앞선을 이끌어갑니다. 1번 포마의 드림 12 제너럴. 자, 두 마리의 어떤 선전 한번 기대해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7일 1호 경마 부산교차방송 제2경주입니다. 1300 부산 5등급 레이스. 자, 이번 부산 2경주로 승부처로 갑니다. 출전 두수가 7도 단촐한 가운데 1번 시선포착이 최근의 경주 연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마 올소우 넘버원이 지난 경주 2차 입상하면서 어떤 그 전의 아쉬움을 만회를 했고요. 그리고 3번마 플로이벨리 최근의 경주 송경윤이 보렐리 자, 인기를 모았는데 인기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직전 보랄리에서 이번에 송경윤 적임 기수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자, 3번 플로리벨리도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말은 바로 외곽에 있습니다. 7번마 스틸 더 쇼와이란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이 11월 29일날 이쿠이어스 한 장으로 2차에 들어왔고 지난 경주 이쿠이어스 한 장 인기마로 팔렸습니다만 너무 늦게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출전 두수도 그 당시에는 14마리 풀게이트였고요. 이번에는 출전 두수가 7도 단촐한 편성입니다. 설사 외곽에서 설사 이제 맨 뒤에서 뛰더라도 출전마가 얼마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종반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거리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 스틸 더 쇼와이 서승훈이로 안전교체한 이번 경주 1조 백강렬 마비아 마필. 자, 7번 스틸 더 쇼와이를 놓고 한방 들어갑니다. 자, 부산 2경주 1월 17일 1호부터 부산 2경주 신화가 준비한 방송 교차 한 배 탑시다. 바로 7번마 스틸 더 쇼와이를 배팅의 중심에 놓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시원하게 한방 들어가니까 많은 소감 부탁드리면서 자, 부산교차 2경주는 현장음성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1400 국산 5등급이고요. 2경주가 제 승부고 이어지는 4, 5가 또 신병훈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입니다. 3경주는 8도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인기마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역시 3번마 인더백이 최고 인기마가 될 수밖에 좀 없는 편성입니다. 직전 대비로 이제 핸디가 2kg가 올라갔습니다만 역시 적임 김용군 기수와 함께 검증받은 1400m고 결론은 그거죠. 인더백이 세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상대들이 좀 약하다는 거죠. 앞선에 나갈 수 있는 선행마 자체도 강하지를 않고 제가 보기엔 뭐 유일하게 선행만 해봤자 외곽에는 7번마 천지명운 정도기 때문에 그냥 마음 먹고 밀면은 아예 그냥 선행을 갈 수도 있는 조건이고요. 김용훈 기수가 이 말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고 이번에도 3주 만에 출전이 있지만 병합적으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뭐 쌍승식 대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복승식 거리에서는 뭐 가장 안정적인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4번의 경주 연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우승과 3번의 2착. 3번의 2착이라면 결정력에서 약간의 좀 아쉬움을 주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 3번 게이트의 2점 얼마큼 잘 또 살려낼 수 있을지 이왕이면은 뭐 김용근 기수도 한번 우승을 위해서 한번 강하게 한번 밀고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더백 지금 이번 경주가 레이팅 점수가 이제 40점까지인데 이게 이제 38점입니다. 인더백이 가장 많은 레이팅이니까 2점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올라가죠. 그렇죠. 역시 우승을 하기 위해서 뭐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한 마리가 더 밀어붙일 것 같은데 5번마 새로운 기상입니다. 사실상 1400m의 기록은 좋지가 않아요. 마필이 이제 호흡이 조금 짧다라는 게 단점인데 자, 직전 경주에 김용근 기수가 철저하게 끌고 가는 마필을 잡고 추입을 시도를 했어요. 마필 자체가 추입하는 모습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변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직전 두 번의 경주는 레이스가 강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이번 경주는 3번마 인더백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이 그렇게 강한 마필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 유현명 기수 5번마 새로운 기상의 선입 출하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5번 새로운 기상 유현명으로 안장이 바뀌었네요. 자 부담력 52kg입니다. 김용근, 이용호에서 이번에 유현명 카드. 자 5번 새로운 기상이었고 안쪽에 2번 미스터 스펜딩이란 마필이 이제 지난 경주 우승을 했는데 물론 몰려들어오는 과정 속에 우승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51.5 직전보다 2.5의 부중이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 미스터 스펜딩 역시 다시 한번 연투를 위해서 강하게 밀고 나오지 않을까. 1400m라는 게 변수인데요. 일단은 미스터 스펜딩 이 마필 한번 부담 용량이 일단 가벼우니까 이 마필을 말씀드리고 싶고 국세기 이편성에서 출전 주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같은 말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중이 올라갔습니다.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지난 경주 걸음만 보면 뭐 이런 경주 제가 보기엔 그래 핸디캡이 올라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아예 인기수 바닥 그때 당시 거의 꼴찌였거든요. 그쵸. 꼴찌말이었던 말이 이제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인기말로 팔릴 텐데 그러면 이상하게 좀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인기말로 팔린다는 게 오히려 좀 부담이 되는 거죠. 32, 35, 36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3번 인더백의 상승세를 한 번 더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2번만 미스터 스펜딩, 5번 새로운 기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월 17일 1호 부산교차 메인 승부처는 4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3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역시나 혼전도가 있는 경주를 신병훈이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승부처가 2, 3착으로 끝이 나고 역으로 승부 자체를 갑자기 현장에서 바람이 불면서 안 해버리는 바람에 조금 아쉬움이 컸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또 의혹에 대한 부분은 일찌감치 확인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신병훈이 메인 승부고 또 본예상까지 일찍 담아놓은 경주가 되겠는데요. 직전에 함께 만났던 상대들이 또 만났습니다. 안쪽에 1번마 테리엇 메일과 외곽에는 12 연승질주가 1, 2착을 했던 상대들 또다시 만났고 여기에 아쉬움을 남겼던 4번마 메이비 플래시 그리고 지난 경주 때 가능성만 보였던 9번마 무적의 삼촌 그리고 여기에 외곽에 있는 13 팜파스팜 그리고 안쪽에 2번마 삼방 트레일이 휴양까지 꽤나 13마리이기 때문에 또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또 직전과 핸디캡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변수의 노림수를 가지고 저배당 자체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오늘의 4경주 판때기 신병훈이 그 속에서 이번 경주 가장 달라진 노림수와 당연히 연출될 수 있는 중배당 포인트까지 잡고 들어가는 승부. 지난 경주의 리턴 매치 그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 틈새를 활용할 이번 경주 가장 달라진 한 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예상부터 현장까지 그 놈에 대한 이유와 또 인기마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빼야 될 거품맛까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되겠고, 이번 4경주에서 지난주 놓쳤던 그 결정타, 금요일에 좋았던 승부까지 그감 그대로 4경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이제 1월 17일 일요 부산교차 5경주 원정일에 걸렸으면 때려야지 1400m입니다. 자, 출전 수시 여러 마리 채워놓은 그런 편성인데 1400m에 국내산 4등급이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는 앞선 가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자, 어느 정도 상위군에 왔기 때문에 앞선 가는 마필들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능력을 보시면 될 거예요. 승급전에 있습니다. 이 4번마 호승지벽, 그리고 8번마 이반질린, 뭐 승급전에 있습니다만 직전경 우승을 했던 7번마 월드키까지도 상당히 좀 관심권에 있는 마필이고, 뭐 안쪽에 2번마 강한 남자도 역시 승급전에 있는 마필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린다면, 자, 이번 경주는 2번, 4번, 7번, 8번, 2번, 4번, 7번, 8번, 2번, 4번, 7번, 8번 안에서 레이스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 8번마 이반질린이 앞말 4세인데, 자, 57.5kg입니다. 자, 직전 대비 6.5kg가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선행을 갈 수가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경합이 붙을 수밖에 없고, 경합이 붙는다라고 했을 때 1400m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 과연 어떤 마필이겠느냐? 자, 이게 이번 달렸으면 때려야지 메인 승부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선 따당은 아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죠. 4번마 호승지벽이 가던, 이반질린 선행을 가던, 선행 가던, 선입을 가던 두 마필 중에 한두는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다. 4번, 8번의 막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원정일 강하게 노리는 충마를 놓고 4번과 8번이 만일에 두 마리가 다 빠졌을 때, 자, 어디에다 때릴지 아시겠죠? 자, 원정일의 충마와 거기에 붙여먹을 수 있는 두 마리, 자, 남은 두 마리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언급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 두 마리를 확실하게 노림 수 있게 배당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교차 5경주 다 풀어드렸네요. 메인 승부 적중을 기원하겠고요. 현장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 승부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경주로 넘어왔습니다. 1600m 1등급 레이스고요. 4경주, 5경주가 승부니까요.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6경주는 좀 이제 혼전도가 있는 1군 무대가 되겠습니다. 1600으로 이제 오랜만에 또 구성이 되면서 아주 센 말들보다는 엇비슷한, 그리고 지난번에 함께 만났던 말들이 또다시 만나는 리턴 매치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번을 잡는데 이 6경주가 가장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봤을 때는 한 번 더 좀 찾아볼 수 있는 메리트는 9번마 빙고라지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1군에 올라와서 한 번은 3착, 그리고 2착, 지난 경기는 또다시 4착으로 밀려났습니다. 제가 빙고라지오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당시 때 잘 뛰었던 말들, 그러니까 얘를 이겼던 말들이 직전 경주와 대비했을 때 핸디캡이 늘거나, 아니면 당시에 어부질이었던가, 아니면 의외로 너무 못 뛰었던 졸전의 결과물들이 있었고, 역으로 저는 빙고라지오라는 말 자체가 세지는 않아도 이 현 1400, 1600에서는 가장 꾸준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말의 특성도 김동현 기수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 선행 1변도에서 이제는 완전히 따라가는 능력과 훈련을 적응한, 그리고 또다시 52의 저부중이 있는 9번마 빙고라지오가 한번 이번에는 서력전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야, 빙고라조가 체중 자체가 이제 420kg대, 그러니까 체구가 적죠. 네, 그렇죠. 체중이 많이 안 나갑니다. 체중이 좀 더 많이 나갔더라면은 상당히 좀 많이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 그래도 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빙고라조. 네. 갑니까? 네. 네, 이 4번마 위너스 마린입니다. 지난 경주에 어떻게 보면 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추임력이 좋았어요. 어찌되었건 스타트적인 부분, 자, 꾸벅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 거의 최바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스트에 올라오는 걸음은 상당히 폭발력이 있었다. 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마필인데, 마필이 어떻게 보면 좀 주행의 습성, 자,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좀 변화적인 부분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최근 3번의 대상 경주에서 본인 성적은 없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확실하게 걸음을 보이고 있는 4번마 위너스 마린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3번 위너스 마린이요. 지난번에 하이파이브가 같이 뛰었고요. 하이파이브가 이번에 또 나오네요. 자, 2쿠가 올라가 있는 1번 게이트 하이파이브. 이게 이제 인기마로 팔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중이 올라가는 게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12 마천 볼트를 좀 관심껏 마필을 말씀드릴게요. 자, 23주라는 공백 갖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마필 자체 원래 기본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2군까지 승승장구하다가 1군에 올라와서 조성권 안장에 그때 한번 부러졌죠. 네, 그렇죠. 뉴욕 블랙 그때 깨졌을 때 그때 좀 아쉬움을 남겼고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강력하게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재검받고 나옵니다. 주행 재검 그리고 주행 연습 여유가 많았고요. 자, 이번에 이희천 기수 한 장 52라는 부담 능력이 역시 상당히 유리해 보이고 1600m 거리인데 1600m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여기에 기승하고 있는 또 이희천과의 어떤 입마호흡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희천 기수가 이 마필을 총 7번을 탔는데 5승 그리고 2번의 2차 그러니까 이희천과는 지금 100%예요 복승률이. 그러니까 이희천 기수와 아천볼트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아주 좋은 찰떡궁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비록 공백 갖고 나옵니다만 그래도 1군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52의 마천볼트가 역시 이번 경주 적임인 이희천 안장에 강공 한번 던질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천볼트를 일단 보고 있고요. 빙고라죠 위너스 마린 이렇게 한번 관심권 마필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하실 얘기 있으면 좀. 아니요. 오늘 경마가 좀 저는 이제 어쨌건 인기마 구도라고 보는데 마지막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엔 최저배당도 한 8배, 9배가 나올 거라 적중만 한다면 마지막 경주는 분명히 좀 돈이 되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 경주는 인기마들의 어떤 능력의 차이가 정말, 비슷합니다. 정말 능력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산 6경주는 배당판의 어떤 깜빡이보다는 좀 더 노렸던 마필이 있다면은 잘 한번 조합하신다면 뭐 의외에 한 중배당 10배 이상 20배 언저리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1월 17일 부산 경마 교차 6경주까지 했습니다. 여튼 뭐 1호 경마는 부산과 서울이 교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서울 경마 방송도 찍어야 되고요. 네. 여튼 뭐 서울 부산 일요일 날 많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방송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